자, 그러면 요인 분석 스테타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작업 폴더부터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작업 폴더 변경했고요. 그리고 실습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습 파일은 자, mat.dta 파일입니다. 자, 이렇게 실습 파일 불러왔죠. 자, 데이터를 보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변수 나와 있고요. 자, 일단 보기는 뭐 값으로 하겠습니다. 값으로. 자,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자, 두 파일 불러보겠습니다. 자, 두 파일도 일단은 네, 13주차 요인 분석 실습 이렇게 하면 이제 두 파일이 좀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일단 아까 이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제 다양한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설문 응답자 성별, 구매 의향이 있는데 우리는 오늘 품질, 가치, 유명 브랜드, 교환 용이성, 서비스 정확성, 가격, 원스톱 쇼핑, 포인트 카드 이렇게 9가지 항목에 대해서 요인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는 이제 한번 기술 통계량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이제 summarize라는 이제 명령을 통해 가지고요. 우리 그 9가지 요인 분석이 들어가는 9가지 항목에 대해서 먼저 기술 통계량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래서 9개 변수에 대한 기술 통계량이 좀 나오고 있구나. 관측수는 이제 90개고 우리가 7점 리커드 항목에 의해서 측정을 한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뭐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 이제 한번 성별에 의해서 가격의 어떤 그 n 평균, 표준 편차, 중앙값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성별에 의해서 자, 평균과 표준 편차, 중앙값이 나오죠. 이제 가격에 대해서 남자들의 평균값, 여자들의 평균값이 있는데 여자들의 평균값이 좀 높다라는 사실을 뭐 그냥 이게 통계량을 통해서는 뭐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통계적으로 유의한지 아닌지는 뭐 나중에 따져봐야 되겠지만요. 자, 그리고 이제 요인 분석을 할 때 어떤 걸 했었냐면 이제 상관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KMO와 이제 바틀렛 검정을 했었는데 먼저 9개의 설문 항목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콤마, 그러니까 PWCORR 이 명령어를 사용해 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변수 9개를 넣어줬고요. 콤마 SIG를 하게 되면 상관계수 유의확률 값을 같이 출력해 줬었죠.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자, 품질, 가치, 브랜드, 환불, 서비스, 정확성, 가격, 원스톱 포인트 뭐 이런 식으로 쭉 상관계수들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예쁘지 않으니까 조금 예쁘게 해줄게요. 그래서 ASDOC 이건 이제 사용자정의 프로그램이니까 깔려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이제 저번 시간에 이걸 설치를 했으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혹시 설치가 안 되는 분이 계시면 저번 시간에 했던 두 파일 찾으셔가지고요. 설치하신 다음에 이 명령어를 실행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9개의 설문 항목 변수에 대해서 상관관계 표를 제시하고 워드 파일로 저장을 하는 건데요. 보면 이제 그쵸 AS도 PWCORR 나머지 똑같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퀄리티하고 밸류와의 상관관계가 0.566 좀 높구나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리펀드 환불 용이성하고 서비스 환불 용이성과 정확성의 상관관계가 0.6
정도가 되니까 생각보다 상당히 높네. 이건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서비스하고 정확성과의 상관관계도 0.5입니다. 왠지 이게 묶이지 않을까라고 우리는 해석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myfile.doc를 누르게 되면 이제 워드 파일이 열리면서 이런 식으로 예쁘게 표가 만들어지죠. 만약에 이 표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우리 아까 그 작업 폴더 바꿔놨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myfile.doc로 우리가 일단 파일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KMO와 바틀렛 검증을 해볼 건데요. 그래서 먼저 이제 사용자 정의 팩터 테스트를 여러분들이 설치하기 바랍니다. 이거 이제 KMO 바틀렛 검증을 하기 위한 명령어예요. 이제 저는 설치가 되어 있으니까 전 넘어가고요. 이제 팩터 테스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분석하고자 하는 9개 변수들 퀄리티부터 포인트까지 쭉 하게 되면요. 세 가지의 결과값을 주게 된다 그랬죠. 그래서 상관 행렬의 행렬식을 계산해서 다중 공선성을 확인할 수 있게 줬고, 그래서 값이 0.0001 이상이면 일단 다중 공선성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KMO 값은 요인 분석에 적합한 샘플의 충분성을 평가한다라고 했는데 0.6 이상이면 요인 분석에 적합하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바틀렛 검정은 이제 p-value 값을 확인하면 됐었습니다. 그럼 한번 해보죠. 자, 이걸 한번 실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오죠. 자, 보니까 DET 값이 0.056, 0.0001보다 크니까 다중 공성성 문제가 없구나. 우린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그리고 바틀렛 검정의 p-value 값이 0.05보다 적으니까 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KMO 값은 0.76이니까 실제 뭐 요인 분석하기에는 뭐 적합하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 이런 검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요인 분석에 적합하다라고 확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주성분 분석을 한 다음에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할 건데요. 먼저 주성분 분석. 그래서 이제 PCA라는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할 거고 퀄리티부터 포인트까지 주성 분석을 할 건데 우리가 그 MIN 그죠? EIGEN 이거 자체는 자 미니멈 그렇죠? 아이젠밸류의 줄임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옵션을 주게 되면 주성분 분석을 하는데 고유값 1 이상인 요인만 추출하라라는 의미였습니다. 자, 그럼 한번 주성분 분석을 실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저 요인 1, 2, 3을 추출했죠. 주성분 요인이 쭉 나와 있는데 주성분이 나와 있는데 고유값이 1 이상인 게 그죠? 컴포넌트 1, 2, 3입니다. 그래서 이 차이는 이 1과 2의 차이 값이 나온다 그랬죠. 이건 설명력이라고 그랬고요. 이건 누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주성분 1, 2, 3까지 누적 설명력이 67%니까 설명력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이 고유값 1 이상인 주성분 3개를 출력을 해가지고 각 변수들 간에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스크리도표를 그려보죠. 자, 이런 식으로 스크리도표가 만들어집니다. 자, 주성분 분석 이후에 그렇죠. 고유값에 대한 이제 스크리도표인데요. 설명력이 높을 때 급격하게 꺾이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완만하게 되는데 고유값이 1 이하인 것은 이제 무시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한번 해보죠. 탐색적 요인 분석은 이제 팩터라는 명령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 아까 이제 주성분 분석에서 3개의 주성분이 추출이 됐으니까 탐색적 요인 분석도 일단 3개로 해달라. 그리고 우리 이제 그 최대 의도법을 해달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뭐냐? 퀄리티부터 포인트까지 9개를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할 건데 옵션을 줘가지고 추출할 요인은 3개로 지정하겠다. 그리고 최대 의도법을 사용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탐색적 요인 분석을 자, 실행을 하면요.
자, 이렇게 되죠. 사실 이 헤이우즈 케이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인을 뭐 없애거나 아니면 이제 요인을 뭐 3개가 아니라 이제 2개로 더 줄여보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했는데 이제 실습이니까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실제 근데 여러분들 한번 줄여보세요. 그러면 이 헤이우즈가 없어집니다. 뭐 한번 해볼까요? 실제적으로 이제 보게 되면 잠시만요. 네. 이거를 사실은 만약에 이걸 이제 2로 바꿔가지고 명령을 실행을 하면요. 네, 아까와 같은 것이 이제 없어지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뭐 내용이 없어지고 잘 묶이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근데 우리는 이제 사실 이제 요인 3개로 좀 실습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좀 그렇게 좀 있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놔둘 거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 볼게요. 그래서 다시 이제 3개로 요인 분석을 하고, 근데 이 요인 분석만 가지고는 명확하게 실제 이제 요인 적재량이 요인에 묶이는 걸 알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베리맥스 회전 방식을 이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2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탐색 요인 분석 실행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리맥스 회전 명령어를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걸 2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요인 3개로 추출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베리맥스 회전 방식을 통해 가지고 실제 이제 요인끼리 묶어놨는데, 이렇게 보면은 기본적으로 팩트 1에 리펀드 서비스 어큐레시 이렇게 묶일 것 같고, 팩터 2에 퀄리티 밸류 브랜드 묶일 것 같고, 팩터 3에 프라이스 원스톱 쇼핑 포인트가 묶일 것 같은데, 다른 것들 좀 지워버리면 조금 이렇게 우리가 보기 편하겠죠. 그걸 용이하게 만든 것이 이 로테이트 그 다음에 콤마 베리맥스 한 다음에 블랭크 0.4를 주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자 베리맥스 회전을 하되 적재값이 0.4 이하인 항목은 출력해서 공백으로 표시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 한번 실행 한번 해보죠. 자 그럼 이렇게 약간 이쁘게 나오죠. 팩트 1에 리펀드 서비스 어큐레시가 묶이는구나. 팩터 2의 퀄리티 밸류 브랜드가 묶이는구나. 팩터 3의 프라이스 원스톱 포인트가 묶이는구나. 이런 식으로 조금 예쁜 이런 이제 표가 산출이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는 이제 그 묶인 요인들을 요인 점수를 계산해서 이제 새로운 요인으로 아예 변수로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탐색적 요인 분석을 한 다음에 베리맥스로 회전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요인 점수로 팩터 1 요인 1을 자 우리는 이제 신뢰성 reliability라는 변수로 요인 점수화 시켜서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효용성 팩터 2를 자 utility 이제 변수로 좀 만들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실용성 세 번째 요인을 이제 이 practicality라는 이제 변수로 만들어라. 요런 이제 명령어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을 하면요. 자, 명령어 실행이 됐죠. 그래서 데이터 창으로 들어가게 되면 실제 이런 것들이 이제 분석이 돼 가지고요. 요인 점수화돼서 자, 우리가 보면 이제 신뢰성, 효용성, 실용성이라는 이제 새로운 이제 차원이 축소되어 있는 변수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변수들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다른 분석에 활용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에서 이제 다중 회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구매 의도를 놓고 신뢰성과 효용성과 실용성이 과연 구매 의도에 영향을 줄까? 이런 이제 우리는 의문이 들 수가 있죠. 이걸 이제 다중 회귀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우리는 자, 실용성과 효용성과 신뢰성, 효용성, 실용성이 구매 의도에 영향을 주는
이런 이제 모델을 만들어서 회귀 분석을 한 거죠. 보니까 F값이 0.05보다 적으니까 이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고요. 설명력은 50.89% 정도 됩니다. 근데 회귀 계수들을 보니까 신뢰성은요. 구매 의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고요. P밸류 값이 0.05보다 적죠. 그리고 효용성과 실용성은 실제 T값이 P밸류 값이 0.05보다 적기 때문에 구매 의도에 영향을 주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우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제 강의 마지막에 T 테스트를 했었죠. 과연 성별에 따라서 성별에 의해서 신뢰도에 영향이 있냐, 성별에 따라서 효용성이 차이가 있냐, 성별에 따라서 실용성이 차이가 있냐, 이거 우리 테스트 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따로 안 하고 여러분들이 한번 이 표에 대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요인 분석, 그리고 여기에서 추출된 요인들을 다양한 분석으로 활용할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시고 꼭 한번 연구를 할 때 한번 분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탐색적 요인 분석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